지금부터 MBC가 취재한 어느 군부대의 성추행 사건, 이후 조직적인 은폐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따돌림, 그리고 끝내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장면을 직접 동영상으로 남기고 삶을 정리한 사건을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그리고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던 날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인 장모 중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도 압박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술자리가 끝나 돌아오는 길,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앞자리에선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잖아요. 이 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 테면 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한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분리 조치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저녁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 전투비행단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잘 관리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너네 부대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그러면서 눈물 쏙 빠지게.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이 중사는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그 울먹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께서 공개하겠다고 하실 정도면.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였습니다. 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강원 모부대 대대장인 A중력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는 최소 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속 부하인 여자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업어준다며 강제로 팔과 어깨를 만진 행위를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면서 면죄부를 준 건데요.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육군 학생 군사학교 간부 A 소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여성 부사관 B 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추억을 만들자 너를 업어야겠다며 B 씨의 양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렸고 난데없이 키를 재보자며 B 씨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걸 가르쳐준다며 뒤쪽에서 B 씨를 안으며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던 B 씨.
직속 상관인 A 소령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바로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상황을 휴대전화에 기록했고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 소령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고 이것만으론 성적 자기결정권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살짝 닿았다. 이런 때나 쓰는 말일 수 있는 걸 것 같고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같은 죄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 법정형을 높였지만 실제 처벌에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사법 시스템은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구나. 내가 괜히 신고를 했다거나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결국 대법원이 2년 만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소령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엔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군의 약속이 말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위원회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이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의와 인권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진화해 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범 다음 날인 6월 29일 저녁,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대 A 준장은 부하 여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저녁 술자리로 불러낸 뒤 2차로 노래방에 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노래방 CCTV를 확인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A 준장을 긴급 체포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날은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던 특별 신고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을 척결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이 겉으로는 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내부에서는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고 구성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군에서는 3년 전에도 장성인 해군 제독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돼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해군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합동수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차 가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는 지난 9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서해 도서 지역 부대 전입 사흘 만에 식당에서 부대 상관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B 상사가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고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A 중사는 피해 직후 부대 주임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임 상사는 B 상사에게 행동 거지를 조심하라는 주의만 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계속 같이 근무해야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2달 반 뒤인 지난 9일 정식 신고했고 그제서야 가해자와 분리돼 육상부대로 파견됐습니다. 다음 날 군사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A 중사는 고충 상담관과 나흘 동안 8차례나 상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음을 암시하는 정황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A 중사가 숨지기 하루 전인 11일에야 이 사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늑장 보고 이유에 대해 해군 측은 국방부 훈령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합동수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차 가해 여부 등 A 중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가혹 행위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생을 정리한 해군 병사의 죽음을 조사해 보았더니 당시 함장이 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관심 병사로 분류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느 군내 사건이 그렇듯 지휘관이 책임질 만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남효정 기자입니다. 선임병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 정모일병. 정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습니다. 가해자 전출과 비밀 유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함장은 정일병의 보직을 변경하고 침실을 옮겨줬을 뿐 요청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열흘 뒤 정일병은 자해를 시도했고 함장에게 다시 고통을 호소했지만 함장은 오히려 가해자와의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뭐 화해하라. 상병하고 일병하고 화해를 합니까? 정일병은 다음 날 함장에게 한 번 더 괴로움을 호소하며 육상 전출을 요청했고 일주일 뒤에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함정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함장은 상부에 신상 특이장병 발생 보고를 했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선 병영 부조리로 신고하는데 함장은 가혹행위 피해자를 관심병사로 보고한 겁니다. 또 함장은 가혹행위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규정도 어겼습니다. 정일병이 함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묵살된 겁니다. 결국 지난 6월 정일병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강대식 의원은 최근 해군본부 군사경찰대로부터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함장은 지휘감독 소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병장 A씨는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2명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징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매뉴얼대로 군법대로 하지 않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상한 대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한 집 자식 데려다가 보호 조치를 그따위로 합니까? 해군은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 여부와 생활반 내 추가 폭행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부실급식 논란 등 군 부조리 고발 창구로 알려진 SNS 계정 6대전의 운영자를 현직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운영자가 허위 제보를 올려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정동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국정원 신임 요원들과 출장 뷔페를 불러 음주 회식을 즐겼다. 지난 8월 초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에 올라온 제보글입니다. 당시 제보자는 병사들에게는 밥도 떨어져 먹으라며 교육을 한 부대장이 본인은 200명 넘는 인원과 회식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국정원 신규 직원 중에는 부대장의 딸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보사는 해당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 시기라 방역 지침 위반은 아니었고 부대장의 자녀가 있어서 회식을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20여일 뒤 해당 부대장인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6대전 측이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계정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운영자는 게시물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건 처음이라며 제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일단 당황스럽기도 하고 올리는 거를 막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부실급식 논란이 일자 6대전에는 제보글이 폭증했고 급기야 군은 제보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6대전 측은 제보자 신원은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제보를 망설이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우려를 표하며 UN 인권 옹호자 특별보호관 측에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고소는 해당 부대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보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공군에서 또다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성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군 경찰대에서 여군 장교가 하급자인 부사관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그 책임자인 대대장이 신고를 말렸다고 합니다. 수사 도중에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이 터지자
조용히 있으라는 압박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공군 1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의 한 여군 장교가 같은 경찰대 소속 부사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사관은 여군 장교의 어깨와 등, 팔을 만지는가 하면 식사 뒤 주차장에서 귀가 장내라며 귀를 만졌습니다. 계급은 낮지만 나이는 10살 이상 더 많고 부서의 터줏대감이라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은 다음 날 집으로 초대해서 마사지 해주고 싶다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엔 밤 10시에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오라고 보냈고 완곡하게 거절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여군 장교는 이 사실을 군사경찰대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무고로 엮어서 당할 수 있다. 신고가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 거라며 신고를 말린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대장은 너가 불리하다. 고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재차 회유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피해가 일어난 부대가 군대 내 사법 질서를 바로잡는 군사경찰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한 달 넘게 수사에 진전이 없는 사이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방부가 성폭력 특별조사에 착수하자 대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전화 받지 않았냐며 묻더니 굳이 더 말 안 해도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조사에 입을 다물라고 종용한 겁니다. 성범죄를 수사할 군사경찰대 소속이면서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던 이 여군 장교는 가해자와 대대장을 군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